여러분, 뇌는 단 6분만 혈류가 끊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기는 장기입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순간에도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시겠지만 MRI를 찍어보면 이미 미세한 뇌경색 흔적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한 달에 수십 분이 이런 결과를 받으십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3가지 과일로 그 위험을 무려 67%나 낮출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웬만한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심장과 뇌혈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10년, 개원에서 15년째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오신 분들, 심근경색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오신 분들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뇌경색은 유전이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대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선배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이 들면 혈관이 늙는 건 당연하다. 그냥 약으로 관리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5년 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74세셨던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새벽 6시쯤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졌다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등산 가시고 정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급하게 119 불러서 응급실로 모셨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사이면서도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고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팔다리를 못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셔서 큰 후유증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약이 아니라 습관이 혈관을 살린다는 걸요. 아버지는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도 잘 드셨어요. 정기검진도 받으셨고요. 그런데도 뇌경색이 온 겁니다. 왜일까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나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이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혈관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국내외 논문을 수백 편 읽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바로 특정 과일들의 효과였습니다. 약이 아니라 과일로 혈관이 좋아진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과일을 먹는다고 막힌 혈관이 뚫릴까? 그런데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직접 확인한 진짜 변화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제 아버지도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께 뇌혈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왜 지금 당장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는 작은 장기입니다. 평균적으로 1.4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 전체 혈액의 25%를 뇌가 혼자 다 사용합니다. 4분의 1이나 되는 피를 혼자 쓰는 거죠.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보내면 그중 25%가 바로 뇌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명령이 뇌에서 나옵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바로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혈액을 타고 뇌로 가요.
그래서 피가 잠깐만 막혀도 치명적인 겁니다. 다른 장기들은 그나마 몇 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근육이나 지방 조직은 산소가 잠깐 안 가도 견딥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단 6분만 혈류가 끊겨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이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간이나 피부는 재생되지만 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무서운 거예요. 뇌경색이 오면 뇌세포가 대량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담당하던 기능을 잃게 돼요.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마비가 오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말을 못하게 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치매가 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심장은 그나마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통증이 있어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협심증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런데 뇌혈관은 정말 조용히 막혀갑니다. 60대에서 70대 분들 중에 10명 중 8명은 무증상 혈관 막힘을 안고 살고 계세요. 이걸 무증상 뇌경색 또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는 거예요. 크게 막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막힙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세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가끔 어지럽다, 깜빡깜빡한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찬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다는 경고음이에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기검진 받으러 왔다가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멀쩡하다고 생각하시고 오셨는데 MRI를 찍어보면 벌써 미세한 뇌경색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 오신 65세 남성분이 기억나네요. 건강검진차 오셨는데 뇌 MRI에서 7군데나 작은 경색 흔적이 발견됐어요. 본인은 정말 놀라셨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증상이 있으셨어요. 가끔 어지럽고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고 방에 뭐 하러 갔는지 깜빡하시고 그런 증상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걸 시한폭탄 단계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작은 폭탄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몰라요. 언젠가 그 작은 막힘들이 점점 커지면서 큰 혈관을 막습니다. 그때가 바로 뇌경색이 오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한순간에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셨던 분이 저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환자분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어제까지 혼자 다 하시던 분이 갑자기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무너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관리했으면 안 올 수도 있었던 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뒤늦게 후회하세요. 그때 좀 더 신경 쓸 걸, 건강검진 좀 더 자주 받을 걸, 식습관 좀 바꿀 걸, 이렇게요. 무섭죠? 저도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뇌경색은 정말 두려운 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요.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막혔던 혈관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혈관 내벽에 쌓였던 찌꺼기들이 녹고 딱딱해졌던 혈관벽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의 힘이에요. 70대, 80대에도 혈관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이 무려 30년 동안 18만 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 세대를 통째로 관찰한 거죠. 그 결과가 2023년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됐는데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정 색깔의 과일,
특히 검은색과 붉은색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뇌경색 발생률이 67%나 감소했어요.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면 대략 30에서 40% 정도 감소하는데 과일만 먹어도 67%가 줄어든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왜 하필 검은색과 붉은색 과일일까요? 비밀은 바로 색깔에 있습니다. 과일의 색깔은 그냥 예쁘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검은색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과 찌꺼기들을 녹여서 배출시켜줘요.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여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드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플라크를 녹입니다. 마치 기름때에 낀 싱크대에 세제를 뿌리면 때가 스르륵 녹는 것처럼요. 붉은색 과일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폴리페놀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은 항염 작용이 강해서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 혈관 내피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상처가 나지 않게 해요.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뇌로 가는 혈관은 골목길입니다. 고속도로는 차가 좀 막혀도 어떻게든 지나가지만 골목길은 조금만 쓰레기가 쌓여도 길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핏줄까지 있어서 조금만 찌꺼기가 쌓여도 금방 막힙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이 바로 그 골목길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길을 넓혀주고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디입니다. 여러분, 오디 아시죠? 뽕나무 열매요. 까만 보라색이고 달콤새콤한 맛이 나죠. 이 오디가 정말 대단한 과일입니다. 오디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무려 5배나 높아요. 검은 보라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은 건데 오디는 정말 진하잖아요.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특히 작은 혈관, 모세혈관까지 침투해서 청소를 해줍니다. 뇌는 아주 가는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데 이 가느다란 혈관이 가장 먼저 막힙니다. 오디의 성분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이 가느다란 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오디를 3개월 이상 드신 분들을 검사해 보면 뇌혈류량이 평균 15에서 20% 증가해요. 그래서 오디를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뇌에 더 좋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특히 블루베리는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분이에요. 우리 뇌는 아주 중요한 장기라서 함부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이 쳐져 있는데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는 이 장벽을 통과해서 직접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를 했어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은 그룹은 안 먹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또 블루베리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를 보호해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나이가 들면 위축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블루베리가 이 위축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석류입니다. 석류는 붉은색이죠.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엘라그산이라는 특별한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엘라그산이 혈관 벽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 석류는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줍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에요. 혈관 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게 만들어요. 실제로 석류 주스를 마시고 1시간 후에 혈압을 재보면 평균 5에서 10mm 정도 낮아집니다. 혈류량도 15% 정도 증가해요. 그래서 석류를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를 늙게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거 능력이 떨어져요. 특히 혈관은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오디, 블루베리,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버려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녹이 쓰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혈관도 활성산소 때문에 녹슬면 딱딱해지고 쉽게 손상되는데 이 세 가지 과일이 그 녹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 두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62세 이수진님이십니다. 수진님은 2년 전 처음 오셨을 때 두통과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오후만 되면 집중이 안 되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난대요. 처음엔 그냥 갱년기 증상이려니 하셨대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가끔 걷다가 휘청거리는 일도 생겨서 걱정이 돼서 오신 거예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혈압도 좀 높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권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수진님도 저도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20년이나 늙어 있었어요. 82세의 혈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경동맥 초음파를 해봤더니 플라크라고 하는 찌꺼기 덩어리가 상당히 쌓여 있었어요. 오른쪽 경동맥은 40% 정도 좁아져 있었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정상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수진님께 심각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수진님도 많이 놀라셨어요. 저는 수진님께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고혈압 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고 특히 이 세 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약은 먹겠는데 과일을 먹는다고 혈관이 좋아질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수진님은 정말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제가 드린 식단표대로 철저하게 따라 하셨어요. 매일 아침 냉동 오디 30g과 블루베리 50g을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서 드셨대요. 거기에 호두랑 아몬드도 조금씩 넣으셨고요. 점심에는 석류 주스를 직접 갈아서 한 컵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석류 까는 게 번거로우셨대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금방 할 수 있더래요. 저녁에도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한 줌씩 드셨어요. 그리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걸으셨대요. 처음엔 힘드셨는데 2주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라면이랑 과자도 끊으셨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줄이셨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수진님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혈색이 좋아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셨더라고요. 4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경동맥의 플라크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40% 좁아졌던 게 25%로 줄었어요. 뇌 혈류량도 22%나 개선됐습니다. 혈압도 140에서 125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수진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젠 두통도 거의 없고 어지럼증도 사라졌대요. 지금도 수진님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혈관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계세요. 작년에 검사했을 때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20년 늙었던 혈관이 2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환자분은 58세 박철미님입니다. 박철미님은 회사원이셨는데 회사 정기검진에서 혈관 협착이 발견돼서 오셨어요. 본인은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목의 혈관이 6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60%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가족분들이 정말 걱정하셔서 함께 오셨어요. 부인분이랑 딸이 같이 오셨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철미님은 영업관리직이셨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셨대요. MRI를 찍어보니까 뇌에도 이미 작은 경색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시한폭탄을 안고 사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1, 2년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철미님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민님께도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3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고 걷기 운동을 병행하라고 했어요. 또 회식 자리에서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한다고 했고요. 철민님도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지키셨어요. 한개월 후에 오셨을 때도 별 변화가 없으셨어요. 과일도 가끔씩 드시고 담배도 못 끊으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요. 그런데 2개월쯤 됐을 때 변화가 생겼어요. 같은 부서 동료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걸 보셨대요. 자기보다 3살 어린 사람이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반신마비가 왔대요. 그걸 보고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철민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과일을 챙겨 드시고 출근 전에 30분 걸으셨대요. 처음엔 힘드셨는데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상쾌하더래요.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공원을 30분씩 걸으셨어요. 동료들이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해도 안 가시고 혼자 걸으셨대요. 저녁 회식도 최대한 줄이셨고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술은 한두 잔만 드시고 일찍 나오셨어요. 담배도 끊으셨어요. 처음 2주가 정말 힘드셨대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담배 생각이 나서 견디기 힘드셨다고요. 그럴 때마다 블루베리를 드셨대요. 입이 심심하면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면서 버티셨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확 달라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도 졸리지 않고 저녁까지 컨디션이 좋더래요. 5개월 후에 MRI를 다시 찍었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60% 막혔던 혈관이 40%로 줄어들었어요. 20%나 개선된 거예요. 이 정도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혈압도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5kg 빠지셨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동료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점심시간에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2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면 소용없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혈관이 변합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힌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인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일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운동하고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루 섭취량입니다. 오디는 하루 30g 정도면 충분해요. 냉동 오디 기준으로 한 줌 반 정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50g, 이건 2줌 정도예요. 석류는 반 개에서 1개 정도입니다. 석류 알맹이로 하면 100g 정도 되겠네요. 이걸 한꺼번에 먹으시면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총량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하루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냉동 오디 30g과 블루베리 50g을 플레인 요거트 1컵에 섞어서 드세요. 요거트는 꼭 무가당으로 하세요. 설탕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혈관에 안 좋습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을 조금만 넣으세요. 여기에 견과류를 한 줌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호두 3개, 아몬드 7개 정도요. 견과류에 오메가3 지방산도 혈관에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석류 주스 10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시판 주스는 당분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직접 갈아 드시거나 100% 석류 원액으로 드세요.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흡수에 좋습니다. 석류 까는 게 번거로우시면 냉동 석류 알맹이를 사세요.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미리 까져 있으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블루베리 한 줌이나 석류 반 개를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기 1시간 전까지는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루 3번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에 좋은 성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혈중 농도가 계속 유지되니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디는 냉동으로 1kg에 1만 원 정도 해요. 하루 30g이니까 한 달에 900g, 1만 원이면 한 달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도 냉동으로 1kg에 1만 5천 원 정도예요. 하루 50g이니까 한 달에 1.5kg, 2만 원 정도면 됩니다. 석류는 한 개에 2,000원에서 3,000원 해요. 이틀에 한 개 드신다면 한 달에 15개, 4만 원 정도 듭니다. 합쳐서 한 달에 7만 원이에요. 비싼 영양제 사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양제는 한 통에 5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효과도 불확실하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신선한 과일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오디와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과일로 사서 바로 냉동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냉동 제품을 사셔도 됩니다. 냉동하면 안토시아닌 농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냉동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쉽게 흡수되거든요. 또 냉동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제철이 아닐 때도 걱정 없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돼요. 석류는 껍질째 냉장 보관하시면 2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까놓은 석류 알맹이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시고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하세요. 냉동에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일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요거트, 우유, 두유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돼요. 특히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서 영양소 흡수를 촉진합니다. 둘째, 씹어서 드세요.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알맹이를 씹어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씹으면서 침과 섞이면 소화가 더 잘 되거든요. 특히 블루베리는 꼭꼭 씹어서 드세요. 셋째,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는다고 혈관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셔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물 2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으로 물을 배출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실제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침 물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한 잔 드세요. 이렇게 2잔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집 앞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단지 걷거나 이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잠자던 혈관을 깨우는 거예요. 둘째,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혈관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걷기가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요. 이 정도면 심장 박동수가 적당히 올라가면서 혈관이 자극을 받습니다. 혈관 탄력성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져요. 실제로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압이 평균 5에서 10mm 떨어집니다. 약 한 알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꼭 한 번에 30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효과는 똑같아요.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셋째, 잠을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혈관의 최악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관을 수리하고 회복시켜요. 혈관 벽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쌓인 찌꺼기를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혈관이 빠르게 늙습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배 높아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호르몬이 혈관 재생을 도와줍니다. 넷째, 웃는 시간을 늘리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켜요. 반대로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이 엔도르핀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요. 실제로 크게 웃고 나면 혈압이 평균 5mm 정도 떨어집니다. 웃음이 약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다섯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어도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하세요. 동네 약국에서도 무료로 재주는 곳이 많아요. 혈압은 120대 80 이하가 정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가 좋아요. 이 수치를 벗어나면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3가지도 말씀드릴게요. 라면, 과자, 담배입니다. 이 3가지는 혈관의 3대 적이에요. 라면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한 개에 2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2000mg인데 라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스프는 절반만 넣으시고 채소를 듬뿍 넣어 드세요. 양배추, 숙주, 파 이런 채소들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과자는 트랜스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게 혈관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들어요. 특히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관에 최악이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담배 한 갭이 피우면 혈관이 30분 동안 수축합니다. 하루에 한 갑 피우시는 분은 혈관이 하루 종일 수축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요. 혈관 내피세포가 파괴되고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막힙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은 안 피우시는 분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3배 높아요. 술도 조심하셔야 해요. 적당량의 레드 와인은 혈관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또 간을 손상시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하루 한두 잔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2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오디, 블루베리, 석류. 이 3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킬 수 있어요. 이 3가지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 3개월 후부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도 졸리지 않고 저녁까지 컨디션이 좋아질 거예요. 뇌경색은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도 나이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습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시거나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경험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으니까요. 혈당 체크하시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석류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석류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과일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양을 정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늘리세요. 만약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생각도 또렷하고 기억도 잘하고 일상이 즐거워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고 옛날 이야기도 생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뇌혈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